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바바리안 리서치 정희석 이사님과 함께하는 이 해외 주식 세미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사님 2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뭐 잘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잘 지내려고 그러면 잘 못 지내셨다는 건가요? 뭐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쵸, 네. 모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심란한 뭐 2주를 지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지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셨군요. 네, 지난 시간은요, 저희가 흔들리는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다뤄봤는데요. 그중에서도 원자재, 농산물, 그리고 LNG, 방산 같은 이런 방어적 테마주에 대해서 다뤄봤어요. 사실 그 후에도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 또 커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방어적 테마주를 미리부터 알아서 좋았다, 이런 의견들이 또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다뤄주실까요? 예, 오늘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볼 만한 기회가 있는 그런 테마와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기존에 좋아하셨던 IT 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 네. 드려볼까 합니다. IT 산업 내 뭐 미래 전망이 좀 밝아 보이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AI와 관련된 그런 테마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넥스트 테슬라라고 하죠. 제2의 테슬라가 될 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유망한 글로벌 IT 기업을 주제로 다뤄주신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죠. 가장 궁금한 게요. 사실 넥스트 테슬라가 될 만한 기업, 사실 종목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종목부터 있는지 알아봐도 될까요? 예, 바로 화면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예, 기본적으로 뭐 넥스트 테슬라라고 하면은 너무 거창하고요. 네. 일단 지금 IT 산업의 흐름 속에서 지금 굉장히 고성장할 것 같은 그런 시장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IT 산업 내에서 대표적으로 뭐 클라우드 보안. 요즘 워낙 그 사이버상의 이제 해킹이라든지 랜섬웨어 공격이라든지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IT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 IT 네트워크 보안 영역에서 좀 독과점적인 그리고 핵심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네. 뭐 제가 클라우드 보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써놓고 오른쪽에 있는 한 5개 정도의 기업이 미국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핵심 클라우드 보안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스마트 홈,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뭔가 새로운 4차 산업 기술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한 2, 3년 후에 그런 기술들이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데이터 산업의 기술적인 트렌드가 바뀐다라고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좀 뭐 사실 이런 변화를 주도하는 네. 좀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런 기업들 역시도 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것만 알면 사실 글로벌 IT 기업들 윤곽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 뭐 특별히 뭐 오늘 제가 뭐 이렇게 소개드리는 종목 이외에도 그냥 산업 전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제 공부하기에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 두 가지를 이렇게 분류를 해주셨는데요. 종목이 어떤 테마에 대해서 나눠지는 건가요? 예, 크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사이버 보안, 네. 예,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IT와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를 보완을 하는 그런 영역에 있는 기업들, 이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첫 번째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테마는 데이터 산업의 흐름 변화 속에서 이제 수혜를 보는 좀 더욱더 좀 광범위한 주제라고 볼 수 있죠. 핵심 기업이 무엇이 있는지 이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IT 산업 내에서 가장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영역이 어디냐면요. 네. 뭐 의외일지 아니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보안입니다. 오. 예,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가 지금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대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경우도 사이버 보안 투자를 네. 어제 기사를 보니까 올해 한 연간 한 40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 기존에는 10억 달러밖에 안 했었대요. 그러니까 한 3, 4배 이상의 투자를 이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 지금 하고 산업이, 뭐 주요 기업이 그리고 산업이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근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IT 산업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성장성이 큰 테마를 시장이 어디냐 그러면은 보안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젠 보안이다. 예. 중요해진 이유가 있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IT 인프라를 활용을 가면 갈수록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옛날에는 컴퓨터, 집에서 PC를 정도 썼다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도 쓰고 네. 태블릿 PC도 쓰고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 그 직장에서도 요즘은 우리 직장에 있는 그런 사무용 컴퓨터 이외에도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IT 인프라를 활용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안 관리를 해야 되는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도 요즘 리오픈 때문에 좀 많이 줄긴 했지만 맞아요. 기본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하이브리드 형태로 거기도 보안이 들어가죠. 거기도 기본적으로 보안이 그쵸?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러시아 해커들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굉장히 슬픈 얘기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네. 있잖아요. 근데 사이버상에서도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 쪽으로 의심되는 해커들의 이런 사이버 공격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련해서 역시도 좀 보안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좀 이제 네. 보안이 중요해질 수밖에 보안이 없는 중요해질 수밖에 시기네요.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안은 IT 산업, IT 투자에 있어서 보안은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어떤 기업이 이런 IT 보안을 잘할 수 있는지,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잘 캐치하셔가지고 그런 기업에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오늘은 그런 기업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제가 생각하는 후보죠. 네. 제가 생각하는 그런 좋아질 것 같은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이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론이 좀 너무 길었네요. 네. 바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핵심 IT 보안 기업이 어떤 회사냐를 찾으려면은요, 일단 IT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보안의 기술적인 큰 흐름 변화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이 흐름 변화를 이해를 하시고 이 흐름 변화 속에서 중요한 기업들, 이런 흐름 변화를 이끄는 기업이 어딘지 그 기업을 찾는 게 가장 핵심적이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 5분 동안에는 IT 산업 내 이제 IT 보안의 흐름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90년대 혹은 2000년대 혹은 2010년 초중반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세상의 IT 보안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보시면은 네. 요 슬라이드에서 색깔이 이렇게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컴퓨터에도 뭔가 이제 보안 정책적 장비가 붙어 있고, 서버에도 보안 정책 장비가 붙어 있고, 이렇게 개별 장치마다 보안 정책 장비가 붙어 있죠. 네. 이게 뭐냐면요. 그동안 우리는 IT 산업에서는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인프라마다 개별적인 보안 정책과 보안 장비 그리고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도 IT 이제 보안 분들이 오셔가지고 설치를 하잖아요, 프로그램에. 그런 거를 예를 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컴퓨터에 누가 와서 직접 보안 정책과 보안 장비, 보안 프로그램을 하나하나씩 다 깔아줬다라고. 직접 까는 거구나. 네, 직접 다 깔아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인프라 개별 디바이스별로 이런 보안 솔루션들이 다 따로따로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프라의 특성에 따라서 제가 이게 색깔을 달리 하는 거는 인프라의 특성에 따라서 보안 프로그램이라든지 장비들이 다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안이 이루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4개의 이런 인프라를 쓰면서 우리가 뭐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롭게 뭐 새로운 직원이 와서 컴퓨터를 한 대 샀다. 네. 그러면은 우리 회사는 과거에는 이 컴퓨터에 직접 이 컴퓨터의 특성에 맞는 보안 정책과 보안 프로그램, 보안 장비를 깔아서 활용을 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뭐 업무용 뭐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샀다 그러면은 여기에 맞는 이런 보안 솔루션을 깔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방식의 IT 인프라 보안. 이게 전통인가요? 이게 전통적인 방식.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얼마 전도 네, 지금도 이렇게 활용하기도 하는 그쵸?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좀 바뀌고 있냐면요. 일단 오른쪽 요 부분만 일단 먼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부분만 먼저. 이게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오. 예. 연결이 다 돼 있네요? 연결이 된 게 아니고 다시 네. 한번 볼게요. 이게 뭐가 나타나죠? 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네. IT 인프라, IT 디바이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이런 IT 인프라 디바이스를 자체적으로 활용하기도 하면서 최근에는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네. 클라우드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이런 네. 외부 클라우드 사업자의 인프라도 우리가 동시에 활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활용해야 될 IT 인프라 디바이스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이거를 기존의 방식대로 일일이 하나하나씩 가서 그 특성에 맞는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장비를 매칭시켜주고 하면는 비효율이 너무 많이 그쵸, 발생하잖아요. 어렵죠. 네. 그리고 특히 이게 왜 더 문제가 됐었냐면요. 코로나 때문이에요. 네,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코로나 국면에서 네. 회사가 갑자기 재택근무를 막 하게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집에 그 회사 컴퓨터로 막 작업을 하다가 네. 어느 순간에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집에 있는 이제 내 컴퓨터를 통해서 회사 업무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회사 컴퓨터를 우리 집에 있는 그 내 개인 컴퓨터를 보안 설치를 해야 된다고 우리 회사에 있는 IT 직원이 우리 집에 데려갈 수 와가지고 없죠. 일일이 다 깔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방식대로 이 보안 솔루션을 구축을 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실제로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 의문을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별 단위, 인프라 디바이스 단위의 보안이 아닌 이렇게 약간 중앙 집중화된 형태의 그런 인프라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보안을 하는 방식이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행을 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보안 솔루션이 구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청자분들도 우리가 뭐 재택근무를 예로 드시면은 네.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더 쉽게 좀 말씀드리면 재택근무를 해서 우리 집에 있는 내 개인 PC로 업무를 할 때 내가 직접 혹은 우리 회사 직원이 우리 집에 와서 뭐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 회사에 있는 저 중앙 서버라든지 네. 우리 회사가 위탁한 뭐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 제공해주는 네. 그런 보안 솔루션을 이렇게 중앙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딱 쏴주면은 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이제 보안 관리가 되는.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예,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랑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용량 부족하면은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잖아요. 네. 이렇듯이 보안도 저 클라우드에서 보안을 다 관리를 해주고 이런 세팅을 해주는 그런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보안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제가 이거 더 중요한 제가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기존의 방식대로 보안을 해보잖아요. 네. 어떤 문제도 생기냐면요. 해커들이 영리해요. 네. 영리해가지고 그 어떠한 기업의 IT 인프라 전체를 확 살펴본 다음에 가장 취약한 고리를 뚫고 들어옵니다. 네.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근데 기존의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해커들이
침투할 수 있냐면요. 요 여러 가지의 이 IT 인프라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 하나를 잡아가 예를 들어서 요 컴퓨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한 고리 하나를 잡아서 해킹을 해서 여기가 뚫리면요. 중앙 시스템을 가서 담합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 피해가 크겠네요. 예, 이게 최근에 재작년, 작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수많은 보안 사고들의 대부분 패턴이 이런 패턴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중앙 집중화된 보안 방식으로 보안이 이루어지면요. 네. 해커가 요 얘를 뚫었어. 쭉 들어왔어요. 네. 근데 여기서 막혀버리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사이버상의 리스크도 더더욱 줄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보안을 하는 게 가면 갈수록 중요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예, 너무 네. 어렵나요? 아니요, 재밌네요. 그래서 네.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보안 업체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해당 관련돼서 이제 좀 대장주 대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도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미국 소프트웨어 투자하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 컨셉인 것 같아서 굳이 들고 왔는데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최근에 또 보안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가 뭐냐면요. 이 엔드포인트 보안이라는 이 영역 역시도 기술적인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드포인트 보안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PC 있잖아요. 네. 스마트폰. 이게 다 엔드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기 혹은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IT 인프라를 그냥 엔드포인트라고 그냥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PC를 어떻게 보안을 하는지 이 방식이 또 역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보고 계신 게 전통적인 방식의 엔드포인트 보안의 흐름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어떻게 했냐면요. 해커가 네. 이런 나쁜 거미, 나쁜 이런 안 좋은 악성 이 리스크를 이렇게 뿌립니다. 네. 뿌려가지고 이런 IT 인프라에 침투를 하려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보안을 했냐면요. 이렇게 중간에 딱 방어막을 하나 쳐놓고 네. 그 방어막에는 책이 있어요. 책이 하나가 있다. 백서가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냐면은 요 백서에는 해커들이 그동안 과거에 뿌려왔었던 이런 나쁜 리스크가 뭔지를 쫙 리스트업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전통적인 보안 방식은 이런 식으로 IT 인프라 앞에 방어막을 하나 쳐놓고 이런 백서를 봐가면서 어떠한 예를 들어서 얘가 딱 침투를 해 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백서에서 얘에 대한 정보를 찾는 거예요. 그럼 얘가 딱 백서에 있다 그러면은 너 차단. 이런 식으로 막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사용하면 맨날 무슨 바이러스 업데이트 합니다. 맨날 그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사이버 상에서의 리스크 요인들을 계속적으로 이런 백서가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를 하면서 사전에 이런 나쁜 리스크들이 사이버 상의 이제 위협들이 뭔지를 정리를 해놓고 우리가 그동안 엔드포인트 보안을 해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전통적인 보안 방식입니다. 네. 근데 이게 해커들도 진화를 하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림 보시면 좀 뭔가 아까 그림과 좀 바뀌었죠? 네, 바뀌었네요. 예전에는 약간 나 위험한 데이터입니다. 저 위험한 로그입니다. 네. 뭐 이런 게 약간 티가 났어요. 근데 요즘 해커들은 이걸 티를 안 내고 그냥 정상적인 데이터인 양, 저렇게 귀여운 예, 강아지를. 정상적인 파일인 양 이렇게 하면서 네. 이게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얘네가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바이러스인지 모르죠. 예,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뚫리는 거예요. 일단 음. 이런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또 뭐가 생기냐면요. 이런 일도 생깁니다. 기존에 없던 데이터가 들어오는 루트가 막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바일. 네. 과거에는 우리가 PC만 가지고 업무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모바일을 가지고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막 업무를 하잖아요. 그쪽을 통해서 막 해커들이 막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들을 정리해온 이런 백서와 같은 보안 프로그램으로는 이런 IT 인프라의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 그쵸. 이게 한계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보안의 이제 진화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보안 백서 하나를 갖다 놓고 여기서 뭐 리스트업을 해놓고
관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거를 뛰어넘어서 아예 요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IT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미리 AI 분석을 해가지고 사전에 이런 것들, 이런 채널로 들어오는 것들이 사전에 위험 요인인지 아닌지를 사전을 분석해서 예측을 해서 막는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미리, 그러니까 예전에는 딱 내가 리스트업이 된 것만 막았다라면은 이제는 우리가 아주 예방을 미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쉬운 설명을 드리자면은 코로나 네. 때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열이 나고 네. 갑자기 기침이 나기 시작하고 네. 목이 칼칼하면은 우리가 코로나인가라고 먼저 의심을 하죠. 의심을 하고 네. 뭐 우리가 테스트를 해가지고 뭐 예방을 하거나 그렇죠? 혹은 네. 치료를 하거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방주사다. 예, 우리가 IT 인프라에서 돌아가는 수많은 데이터와 로그들을 실시간으로 막 AI가 분석을 해서 네. 그 데이터와 로그와 관련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위험한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보완을 하는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런 기술력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이러한 AI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보안 솔루션, 예, 여기 좀 낙서가 있는데 뭐 EDR 혹은 XDR이라고도 일컬어지는데 이런 보안 솔루션이 지금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보안 솔루션을 잘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사실 굉장히 전망이 밝을 유망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보안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클라우드 보안의 가장 대장주들은 이 5개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엔드포인트 보안의 이제 선두 기업은 여기 있는 이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와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IT 인프라의 보안 구조 자체가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쪽에서의 선두 기업들은 이제 제트스케일러, 이제 클라우드 플레이어 이런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보안 솔루션을 제공했었던 기업들도 이런 변화의 흐름을 잘 대응하고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변화의 흐름을 잘 대응하고 진화를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팔로알토라든지 이제 포티넷과 같은 기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뭐 IT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내에서 보안과 관련된 유망 종목 대표주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모르신다면은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한 5개의 종목이 네. 이제 대장주 혹은 대표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가 클라우드 보안을 지금까지 살펴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데이터 산업 변화도 한번 들어가 예, 볼까요? 데이터 산업 변화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보안 테마를 끝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IT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데이터의 산업의 구조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계속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네. 우리가 정말 다양한 IT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많은 앱을 실행을 시켜서 거기서 뭔가 쓰고 있고, 네. 뭐 클라우드 서비스도 쓰고 있고, 뭐 수많은 IT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그러한 IT 서비스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런 흐름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IT 서비스는 이런 거예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데이터를 수많은 영역에서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저장 관리를 하고 네. 이 저장 관리된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 이 분석된 결과값을 시각화시키거나 혹은 분석된 결과값을 결국 솔루션으로서 활용을 하는 게 IT 서비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조금만 더 쉽게 예, 설명 더 심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좀 너무 어렵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쿠팡에서 네. 가끔 우리한테 막 푸시를 주잖아요. 그쵸. 네. 마케팅 맞아요. 알람 뭐 뭐 사라고. 이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나의 스마트폰, 나의 PC 뭐 어디든 거기서 수집을 해서요. 네. 쿠팡이 그거를 내 데이터들을 잘 저장 관리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 정희석이라는 애가 이맘때쯤 되면은 이런 거를 아마 사고 싶어 하겠지. 뭐 다음 달이면은 아마 뭐 생수를 이제 다 먹은 것 같으니까 쿠팡을 통해서 생수 주문을 또 다시 하겠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맞아요. 싸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예. 100% 정확하진 않거든요.
그게 저도 관심이 없는데 막 아빠 셔츠 막 이런 거 뜨더라고요. 그게 이게 말씀드리겠지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네. 그게 그동안의 이런 데이터 산업의 약간 한계 혹은 약간 네. 그동안 데이터 산업이 빈틈일까요? 가져야 된 빈틈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의 IT 서비스들은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 이렇게 시각화하고 활용을 하는 구조가 돼 있었던 거죠. 바로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과거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아시겠 과거는 네. 네. 아까 이상한 뭐 아버지 셔츠 이런 맞아요. 광고가 날라오는 게 이제 과거의 형태에서 과거의 이제 이 구조에서 날라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과거에는 이런 데이터 산업의 기본 구조가 이런 틀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뭐 IT 인프라 혹은 클라우드가 데이터를 수집하던 데가 많지가 않았어요. 주로 컴퓨터, PC 혹은 뭐 노트북 혹은 뭐 핸드폰 뭐 약간 그 정도에서만이 전통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했었고요. 네. 그동안에 수집을 했던 데이터들은 주로 어떤 데이터였냐면요. 문서 혹은 숫자 네. 이 정도 데이터였던 거예요. 예. 그 정도 데이터를 PC나 제한된 소스에서 수집을 했고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저장가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결국 쿠폰을 싸주든 마케팅 뭐 서비스에 활용을 하든 데이터를 시각화 활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좀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마케팅이 나한테 뜨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과거에는 어떤 측면이 있었냐면요. 그런 데이터 분석이 100% 정확할 필요가 없었어요. 7, 80%? 예, 써있네요. 이거 뭐 제 감인데 네. 과거에는 그런 데이터 분석의 정확도가 한 7, 80% 정도만 돼도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 예솔아 아나운서님이 네. 아버지 뭐 옷과 관련된 광고를 받았어요. 네. 뭐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그게? 아니요. 그냥 넘기죠. 그냥 왜 이렇게 자주 이런 게 와 이런 분이지 넘기는 거예요. 근데 네.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런 쿠폰, 내가 마케팅을 10개를 뿌리면은 그 중에 한 7개, 8개만 맞아도 대박인 거예요. 예. 과거의 IT 산업, IT 서비스에서 활용했던 이런 데이터 분석의 퀄리티는 네. 요 정도만 돼도 충분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른가요? 지금은 완전 다르죠. 예, 그리고 지금이라기보다는 앞으로는 달라지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요 정도 수준의 이제 데이터 산업의 흐름이 있어 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바로 넘어가서 이런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일단 데이터를 수집하는 곳부터 과거에는 PC라든지 뭐 노트북 이런 데서만 수집했다고 하면은 요즘은 PC, 노트북, 스마트폰, 네. 태블릿 요즘은 자동차에서도 뭐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맞아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즘은 뭐 제조 공장에서도 뭐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얘기를 공장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소스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이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을 해야 됩니다. 바로바로 수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의 유형이 뭐가 있느냐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문서라든지 숫자만 수집했다고 하잖아요. 네. 요즘은 뭐가 있나요? 동영상, 음성 파일, 그러네. SNS 뭐 그런 로그 뭐 그런 거. 그것도 뭐 문자 검색 이런 거. 뭐 그런 진짜 정말 데이터의 형태 자체도 정형화돼 있지 않아요. 정말 다양해졌어요. 정말 다양해졌어요. 이제 그런 거를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함에 있어서도 정확도도 굉장히 높아져야 됩니다. 100% 가까이. 네, 특정 영역에서는 정말 100% 가까이의 정확도를 보여야 됩니다. 어떤 영역이 아마 이런 정확도가 필요할까요? 100%? 요즘에 좀 각광받고 있는 자율주행 이런 거는 진짜 100%여야 되지 그쵸. 않을까요? 네, 정확하십니다. 네, 내가 그쵸.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내가 7, 80%의 확률로 그럼요. 데이터가 분석이 된다. 그러면 되죠. 목숨이 달리는 일이잖아요. 안전,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든지 네. 혹은 뭐 산업단에서 쓰이는 정말 중요한 AI 분석, 빅데이터 네, 분석, 뭐 분석. 정부 공공기관이 쓰는 그런 분석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은 정말 정확도가 100%에 가깝게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산업의 기본적인 흐름과 기본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집부터 저장 관리하는 것부터 분석을 하는 것부터 예,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요 분석을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도 막 생기는데요. 네. 그런 변화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데이터 산업의 기본적인 큰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이끌고 있는 이러한 변화에 잘 대응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앞으로 미래가 좀 밝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딱 그거네요. 네. 이런 걸 잘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 딱 이런 그쵸,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그런 기업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는 네. 그냥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냥 네. 했는데 실시간 데이터 수집, 이게 데이터 스트리밍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쪽을 가장 핵심적으로 잘하는 기업은 이제 컨플루언트라고 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데이터 저장 관리를 좀 잘하는 기업은 이 세 기업 정도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00% 수준에 가까운 정말 중요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기업은 팔란티어. 어제 실적 나오고 굉장히 급락하긴 했지만 최근에 정말 어려운 주식 시장 내에서 어려운 환경을 보내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네.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좋은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인프라를 잘 관리하는 기업으로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상장한 하시코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녹색으로 친 기업들이 이 밸류 체인 내에서 약간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좀 뛰어나고 좀 독과점적인 이제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기술 테마라든지 네. 대표주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물론 의문이 좀 드실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딱 종목을 얘기했으면은. 그렇죠. 이렇게 지금 종목을 8종목 정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사실 네. 오늘도 그렇고요. 네. 주가가 엄청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네. 근데 지금 이거 매수 타이밍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이 기업 괜찮은 걸까요, 이사님? 그러니까 그게 저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네. 하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뛰어나고 앞으로 더욱더 이제 빛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네. 사실 지금 매크로 환경을 놓고 봤을 때는 네. 굉장히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지 퍼라든지 PSI라든지 이런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여전히 비싼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신다고 한다면은 저는 네. 성공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지금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기업들은 좀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좀 중장기적으로 감내할 수 있다. 좀 정말 미래에 정말 성장성이 확실한 기업에 좀 투자를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떨어졌고, 이 떨어진 가격대가 이제 좋은 엔트리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이라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기업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어쨌든 사실 좀 그래요. 사실 특히 IT 산업 투자는 순간순간은 되게 힘든 구간이 좀 많아요. 맞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은 결국 네. 얘네가 좀 답이었네라든지 네. 결국 기술은 우리가 계속 진화를 하는 거고 그 기술 진화를 이끄는 기업들은 기업 가치가 역시 많이 올라가는구나라는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네. 지금은 분명히 어려운 구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기술 테마에서 기술 테마와 그 기술 테마를 잘 대응해 나가고 있는 기업들은 지나고 나면은 성과가 충분히 좋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업들 좀 오늘 좀 소개를 드렸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좋아요. 이런 기업들이 제가 주가가 안 된다, 네.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이런 리스크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리스크가 또 하나가 있어요. 뭔가요? 네, 이것까지만 제가 말씀을 네. 드릴게요. 이런 기술 변화를 잘 이끌고 대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이런 기업들의 가장 큰 경쟁자로 지금 부각하고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네. 마이크로소프트, 의외인데요?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워낙 이 영역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네. 빅테크 기업들이 이 영역을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라고 하는 흐름도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제가 저희 이 교보증권과 함께하는 이 해주식 시간 네 번째 네 번째 또 이제 나오나요? 빅테크 기업을 다룰 거기 때문에 그때 좀 자세하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좀 많이 이렇게 이 영역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빅테크 기업들이 모든 시장을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과 이런 핵심 기업들을 좀 같이 보는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걸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정희석 이사님과 함께요. 오늘 넥스트 테슬라가 될 수 있는 유망한 글로벌 IT 기업 중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테마로 다뤄봤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1, 2부로 나눠서요.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를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내용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뭐죠, 이사님? 예, 2부에서는 반도체 이야기를 반도체죠. 하겠습니다. 네. 이 반도체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조금만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